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한 발 앞선 첨단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비 씨, 요즘 AI를 넘어서 OI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뭔지 알고 있어요? OI요? AI 다음이라니까 AI에서 I, 인텔리전트, 지능을 뜻하는 이 I는 그대로일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럼 O가 문제인데, O죠? 오픈소스? 오퍼레이팅? 오가니 알 것 같아요. 오가노이드 맞죠? 맞습니다. 인공장기를 뜻하는 오가노이드의 O와 지능을 뜻하는 인텔리전트의 I가 합쳐진 게 바로 OI인데요. 최근 호주의 한 연구팀이 줄기세포로 배양한 뇌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바이오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공뇌가 달린 컴퓨터가 탄생한 거죠.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 오가노이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런 OI의 등장은 놀랍다기보다는 이 정도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솔비 씨 잘 알고 있네요. 제가 최신 과학 트렌드는 절대 놓치지 않잖아요. 역사는 짧지만 그 발전 속도는 빛의 속도처럼 빠른 오가노이드.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주제로 딱이네요, 딱. 실험실에서 만든 3차원으로 배양한 미니 장기를 오가노이드라고 합니다. 오가노이드와 융합 기술이 발전한다면 개인 맞춤형 비임상 실험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개인 맞춤형 항암 치료제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오가노이드의 등장과 함께 이 발전 속도가 슝 하고 급진전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오가노이드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의 센터장 손미영입니다. 장 오가노이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한 활용 연구하고 있는 정초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오가노이드가 과학계에서는 정말 화제의 중심에 있지만 오가노이드가 뭐야 하는 단어부터 생소한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센터장님, 오가노이드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오가노이드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네. 영어로 풀어보면 organ, 장기를 뜻하고요. 오이드, 뭐뭐랑 유사하다라는 전미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모사체 혹은 유사장기 혹은 미니장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오가노이드라고 하고요. 네네. 오가노이드는 실험실에서 만든 미니장기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줄기세포로부터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대장 내시경 같은 걸 하면 대장 조직을 조금 옆에 용종 조직 옆에 정상 조직을 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장줄기세포라고 하는 성체 줄기세포가 우리 몸 안에는 존재해요. 그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 그 조직을 꺼내서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인간 전분하는 줄기세포라고 해서 배아 줄기세포나 유도 맞는 줄기세포로부터 인간의 발달 과정을 실험실에서 그대로 모사해서 인간 장기랑 유사한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오가노이드를 미니 장기라고 하셨는데 이 세포에서 배양을 해서 오가노이드다 이렇게 명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가노이드는 인체에 유사한 장기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준은 인체하고 얼마나 유사한가예요. 그 우리를 표현하기를 인체 유사도라고 표현해요. 인체 유사도가 높다 했을 때에 적어도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해요. 세 가지 기준. 네, 우리 장기를 생각해 보면 장이나 간이 구조를 딱 가지고 있죠. 다른 구조잖아요. 네. 네네. 구조가 있어야 돼요. 구조. 네, 그다음에 기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가 또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기준이 적합해야 이걸 우리가 오가노이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줄기세포로 만들다 보면 이게 필연적으로
태아하고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어른 장기와 같은 이 세 가지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동안 장기 배양을 해야 되고 크기도 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장기 네, 배양을 네.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이제 진짜로 활용 가능한 오가노이드다. 이 오가노이드를 줄기세포를 통해서 배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보면 장이나 간, 뭐 신장, 심장 특징이나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배양하는 방법도 다르겠죠. 네. 각 장기마다 배양되는 방법이 다른데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장기가 발달하는 과정 자체가 처음에는 수정란 하나에서부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만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신호 전달 물질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작용 기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같은 세포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걸 이제 저희가 실험실에서 만드는 오가노이드를 만들 때도 똑같이 그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이제 배양 접시 안에서 오가노이드를 만들다 보니까 배양 배지로 이런 걸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장기 특이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서플먼트라고 하는데 첨가물들을 넣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간으로도 만들어지고 뇌로도 만들어지고 장으로도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첨가물이냐에 따라서 네.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지가 예. 달라지는군요. 이 오가노이드의 역사가 상당히 짧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근데 오가노이드란 이름을 달고 처음 나온 건 2009년에 그 네덜란드에 있는 한스 클레버 박사님이 장에서 어떤 세포를 가지고 첨가물을 넣었더니 이게 실제로 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장 오가노이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대부분의 장기에 대한 오가노이드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뭐 2013년에는 영국에서 이제 뇌 오가노이드도 만들어지기까지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가노이드가 갑자기 탁 등장한 거는 아니고요. 오랜 동안 줄기세포 연구하셨던 분들 또 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하고자 했던 굉장히 오랫동안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오가노이드라는 기술을 만나서 이렇게 꽃을 피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센터장님. 우리나라의 오가노이드 기술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린 전분하는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분야는 한국이 아주 앞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오가노이드 수준은 인간 전분하는 줄기세포로부터 이제 분화시키는 오가노이드들인데 이건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했던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앞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인공 실험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고기능성의 기술력이 높은 오가노이드가 모두 탑재되어 있는 그런 인공 실험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와. 엄청나네요. 네, 우리나라 기술력이 상당히 전분화능 줄기세포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오가노이드 기술력은 거의 최고 수준이다라고 봐도 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가노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저희가 쫙 흡수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보고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실전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오가노이드가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오염되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특수요원에게 잠입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김혜빈 요원 듣고 있나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의 특급 요원 김혜빈인데요. 오늘 오가노이드의 비밀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쪽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 안에 한번 정체를 파헤쳐 볼게요. 분명 여기 오가노이드 정보가 있을 거야. 어디? 깜짝이야! 깜짝!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에서 오신 혜빈 씨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잠입 취재 중이었는데 들켜버렸네요. 얼른 오가노이드 보러 가시죠. 네, 혜빈 씨 이게 장 오가노이드예요. 오, 이게 말로만 듣던 오가노이드예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현미경으로 한번 봐볼까요? 네. 이게 바로 미성숙한 오가노이드고요. 오, 그냥 덩어리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덩어리 같지만 안에 점막도 있고 그리고 장의 세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숙한 오가노이드가 되면 몰폴로지가 많이 달라져요.
말미잘처럼 맞아요. 뭔가 주변에 많이 생겼네요. 네, 그 사이즈도 훨씬 크기가 커지고 네. 그리고 장의 구조도 많이 따라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빌러스 육모 구조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장의 세포들 다양성이 더 많아져서 장의 기능성이 되게 좋아지는 세포들이에요. 오, 그렇군요. 확실히 모양이 다르네요. 네, 맞아요. 오가노이드 성숙화, 얘는 성숙화가 완료됐다 하는 뭐 좀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장 세포의 다양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다양해지면 기능성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점막도 더 많이 분비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성숙화 되기까지 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4주. 약간 영양분을 주듯이. 맞아요. 영양분을 정확하게 딱 넣어줘야 태아가 만들어지듯이 네네. 오가노이드가 잘 만들어져요. 아, 그러네요. 네. 그 과정을 정말 잘 거쳐야 네. 성숙화 잘 됐다, 잘 네, 컸다 이렇게 볼 수 맞아요. 있는 네. 거군요. 그럼 다 큰 오가노이드는 어디에 좀 쓰이나요? 다 큰 오가노이드는 보통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신약 개발에 많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성 평가나 유해성 평가 신약 개발을 하려고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거나 최근에는 재생 치료제로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는 좀 실제로 한번 봐보고 싶은데요. 네, 같이 가서 보러 갈까요? 네네. 네. 짜잔! 제가 오가노이드 재생치료 실험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복을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혜빈 씨 같지 않은데요? 그쵸? 네. 연구원 같죠? 오늘 실험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가볼까요? 네. 박사님, 이 친구들이 오늘 실험 대상인가요? 네, 맞아요. 얘네들은 면역 결핍 마우스예요. 면역 결핍 마우스요? 그럼 네. 면역이 약한 쥐란 걸까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면역 세포 자체가 없는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아픈 거면 빨리 치료를 해줘야겠는데요? 네,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장 오가노이드 치료제를 만들기 때문에 대장염 모델을 만들었고요. 대장염 모델은 이렇게 아, 좀 아파 보이죠? 네, 좀 활동성이 네. 확실히 좀 네. 적은 것 같아요. 네, 활동도 적고 네. 털에 윤기도 없고 그리고 설사랑 혈변도 해요.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활동성도 좋고 오, 달라요,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요 마우스를 오늘 네. 시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네네. 마취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취요? 네. 좀만 참아, 마우스야. 이제 마취한 마우스를 관장을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람 관장하듯이 직장에 직접 주입을 해줘요. 네. 그럼 이따 보는 것도 대장 내시경. 맞아요. 그럼 이걸 잠깐 잡아주시고요. 제가요? 네, 제가 잡아요? 네. 이걸 잡아주셔야 돼요. 네. 저기 위에 까만 점 보이는 쪽에 네. 주사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혜빈 씨가 이식을 해주시면 돼요. 네. 저 떨려요, 박사님. 아니에요, 잘하실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여기 살이 조금 찝히는 것 같이 보이는 쪽이 네.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밀어서 네. 넣어주시면 돼요. 천천히 들어온 거 보여셨나요? 네. 네, 뭐 액체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될 때에는 네. 상처에 쟤네들이 연고처럼 발려요. 아. 네. 여기가 회복실이에요? 네, 맞아요. 사람이 수술을 받고 나면 좀 따뜻한 베드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마우스도 회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따뜻한 곳에서 놔두고 있어요. 박사님, 네. 앞으로의 연구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먼저 이 전분화능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오가노이드로 재생치료제를 만드는 연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잘 만들어서 활용도 하고 임상에 실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 작업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혜빈 씨를 응원합니다. 네. 솔빈 씨, 저 잠입 취재 성공했죠? 네, 미니 장기라는 말에 걸맞게 정말 작잖아요. 하지만 이 작은 오가노이드가 최근 차세대 바이오 산업의 핵심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센터장님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오가노이드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재작년 말에 미국에서는 더 이상 신약 개발의 어떤 데이터에 있어서 동물 실험 데이터가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뭐 요즘 알고 계신 것처럼 화장품이나 이런 건 동물 실험 많이 아예 네. 금지되어 그렇대요.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오가노이드가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사실 작년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바이오가 처음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여기에 오가노이드 기술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을 네.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은. 맞습니다. 네. 이 동물 실험이 제한되면서 오가노이드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동물과 인간은 100% 똑같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물이라든지 바이러스 실험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가노이드로 대체되는 게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면 네. 사실 우리가 이걸 대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나 싶기는 해요. 인체 모델인 오가노이드를 활용해서 보완을 한다라는 의미지 동물 실험을 아예 못하고 오가노이드로만 써야 돼 이런 개념은 또 아니에요. 화장품에서의 독성 시험은 동물을 활용한 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대체 시험법이 익숙한데 그건 이제 화장품이 굉장히 국한된 얘기고 의약품, 특히 이제 재생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도 없어요, 아직.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발이 더 필요하고 저희가 오가노이드와 동물을 상호 보완적으로 쓴다면 정확한 결과 네. 또 동물을 조금 더 감소시키는 동물 시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도 오가노이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동물 실험도 아직은 하고 있는 실험실입니다. 왜냐하면 동물 실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레퍼런스 데이터라고 하죠. 이미 데이터들이 있어서 인체와의 어떤 반응을 비교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네. 있어요. 근데 오가노이드는 기술이 나온 지 이제 10몇 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오가노이드 연구자들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동물 실험 그리고 오가노이드 인체 반응을 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방금 정초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상호 보완 모델로 가다가 어느 지점이 된다면 뭐 분야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완전 오가노이드가 대체할 수도 있을 거고 일부는 영원히 대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네. 오가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맹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체는 아니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전신 효과도 못 보잖아요. 얘는 각각 물론 오가노이드 각각 연결도 시키는 기술들이 요즘엔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게 완성되지 않으면 그 중간 단계가 정초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해야 네, 된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군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은 이 약이 한 군데의 장기에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장에서 간으로 그리고 또 신장으로 이렇게 연달아서 이어지면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가노이드의 경우에서도 이 결과값들을 따로 보면은 정확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혹시 어떤가요? 두통약을 먹으면 장에서 흡수가 되고 인체에서는 이제 그게 혈관을 타고 간에 가서 간에서 그걸 대사합니다. 그리고 대사가 된 물은 어떻게 신장에 가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죠. 네. 근데 각각 오가노이드는 어떤 갇혀 있는 웨일 안에서 그걸 시험 평가를 하다 보면 이런 연계되어 있는 인체 연계를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인공 실험체라는 걸 개발하게 된 이유고 인공 실험체는 오가노이드를 장, 간, 신장 그다음에 이 효과를 봐야 되는 질환 모델 4개를 붙인 거예요. 연결. 네, 연결해서 인체하고 똑같이 그런 시스테마틱한 리스판스를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요즘에 이제 오가노이드들을 연계해서 생체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법으로 배양하는 시스템을 마이크로 피지올로지컬 시스템 MPS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이 인체 환경을 바깥에 있는 배양 플랫폼에다가 적용한다는 의미예요. 이제 저희 것도 그렇게 오가노이드가 올라가고 오가노이드를 연결해 주는 거는 물론 이제 물리적인 실리콘이지만 인체하고 비슷한 순환 환경이나 내지는 이 섞어주는 이 아지테이션이나 그런 인체 환경을 계속 공급을 해줘서 오가노이드가 기능도 하고 역할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근데 이제 뭐 약물을 저희가 처방을 받을 때도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냐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이나 체중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처방을 받을 때 신약 개발을 위한 오가노이드는 성숙도 수준을 좀 높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네, 그냥 세포 덩어리만 있다고 해서 오가노이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인간의 장기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은 흡수하는 기능, 간은 대사하는 기능, 뭐 신장은
개설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성숙화라고 하고, 그 성숙화된 오가노이드라야만 그런 인체의 약물 반응을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 같은 경우에는 인간 몸에 가장 면역 세포가 많은 장기예요. 왜냐하면 외부와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는 장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 오가노이드 주변에 면역 세포를 두게 해가지고 그 면역 세포가 분비하는 인자를 통해서 장을 성숙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다른 장기를 연구하시는 연구자들도 성숙화를 위한 전략으로 이런 인체, 생체 환경을 모사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영상 보면서 가장 관심이 갔던 게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재생치료 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현재 가능한 거예요? 재생치료는 사실 아직까지 상용화된 기술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사실 2년 전에 처음으로 이 성체 유래 장 오가노이드의 임상 연구가 일본에서 들어갔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오가노이드 전문 기업에서 이 재생 치료제에 대한 임상 연구가 전 세계 두 번째로 장 오가노이드 통해서 들어갔어요. 오가노이드를 현재는 신약 개발을 위한 대체 시험법 혹은 대체 모델로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최초의 연구이자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인 거고요. 약간 미래 연구이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이 재생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전분하는 줄기세포 유래의 고성능 장 오가노이드, 이제 저희가 성숙화시킨 오가노이드를 재생치료제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장질환 생쥐 모델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까지 저희가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오가노이드의 배양 과정이 엄마 뱃속에서 세포 분할을 하는 그 과정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태아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인간의 상상력이란 참 놀라울 때가 많아요. 저희는 이제 뭐 간, 장 이런 거 만들기 급급한데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태아의 발달 과정을 근데 사실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또 누구겠어요? 호기심 천국들 아니겠어요? 궁금하면 다 해봐야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배아 연구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 자궁 내지는 인공 배아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이걸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이슈가 일단 있고, 그걸 통과하고 나서도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배아하면 그런 윤리적인 이슈가 늘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거 말고라도 아주 오래된 맘모스나 아니면 네안데르탈인이나 그런 유전체가 조금만 있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도 또 교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역부나 줄기세포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오가노이드를 만들면 몇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의 오가노이드도 만들 수 있죠. 그런 보고들이 실제로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서열만 알면 이제 다 풀리는 거네요. 그러면은 제 세포를 채취하면은 저만의 오가노이드도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빙고. 네, 그러면 뭐 지금까지 뭐 얘기를 해주신 걸 보면 불가능한 게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외에 또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요? 오가노이드는 최근에 저희가 되게 힘들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도, 특히 감염병 연구에도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바이러스가 숙주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의 경우 동물 모델에는 감염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가노이드 모델에는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화장품 이런 거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유산균 제품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체에 공생하는 유용한 미생물 또는 병원성 미생물, 그 모든 걸 통칭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의 장기 모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세계 오가노이드 연구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사님, 지금 이 시점에서 오가노이드 연구가 가장 활발한 나라 하면 어딜까요? 미국은 예전부터 독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오간칩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한 컨소시엄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성체 줄기세포를 떼내서 오가노이드 질환 모델을 만드는 쪽, 이쪽도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와이스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일찍 3D 바이오 프린팅과 이런 이제 줄기세포 오가노이드 기술을 융합을 시켜서 인공장기를 개발한다. 이런 쪽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오가노이드의 개념을 처음 시작한 곳이 유럽이잖아요. 첫 역사를 연 곳인데 이 오가노이드 개발 분야에서 뒤처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오가노이드 개념을 처음 발표한 네덜란드 한스 클레버스 교수가 있는 곳이 바로 유럽이고요. 네. 한스 클레버스 교수가 그 오가노이드 기술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한 모델이나 또 오가노이드 뱅킹 같은 것들, 은행 같은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오가노이드 기술을 다 도입하게끔 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오가노이드 은행, 뱅킹이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종자은행처럼 오가노이드들을 모아놓고 빌려주기도 하는 그런 은행인 건가요? 네, 빌려준다기보다는 네. 오가노이드는 개인 맞춤형, 환자 맞춤형으로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리 뱅킹을 해놓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필요할 때 꺼내서 약물 테스트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개인 맞춤형 어떤 신약 평가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을 네. 거고요. 이 뱅킹 자체가, 은행 자체가 있으면 여러 환자 유래의 오가노이드들을 다양하게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일반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가노이드 은행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이제 미국, 유럽까지 얘기해 주셨고 박사님 혹시 또 빼놓으면 섭섭한 나라가 있다면 어딜까요? 섭섭한 데가 일본이겠죠. 얼마 전에 야마나카 팩터라고 역분화 줄기세포주를 만드는 팩터를 발견하신 분이 노벨상을 수상하신 바도 있어요. 그래서 역분화 줄기세포로 우리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기술에는 일본이 단연 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역분화 줄기세포 재생치료제 내지는 또 오가노이드, 장오가노이드로 인한 재생치료제도 최초로 임상을 들어간 데가 또 일본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노벨상까지 안겨줬군요. 네. 이 분야로.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그쵸, 그쵸. 우리나라도 지금 오가노이드 연구와 개발이 한창인데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나요? 오가노이드도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분야가 좀 나눠져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전분하는 줄기세포로부터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분화되어서 만드는 이런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개발되는 이런 오가노이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라고 해서 이런 전문 기업에 상용화할 수 있게 저희 원천 기술 개발한 것들을 기술 이전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가노이드의 전문 어떤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한국은 줄기세포 강국인 건 사실이거든요. 줄기세포 치료제도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어떤 기반 기술을 가지고 오가노이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이런 상용화할 수 있는 전문 기업들도 한국에는 꽤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가노이드 기술에 있어서 모든 분야를 저희가 우리나라가 다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어떤 요소에서는 굉장히 앞서고 있는 분들과 연구진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가노이드가 그 관련된 분야가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제약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박사님 어떤가요? 네. 근데 오가노이드 자체에 대한 규제랄까 제한이랄까는 아직 많지는 않아요. 네. 인체 유래물을 활용할 때는 꼭 생명윤리, 그러니까 심의를 받아야 돼요. 윤리법에 의해서.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면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굉장히 깊게 심사를 받아야 돼서 그런 점이 조금 번거로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법이 있으니까 윤리법을 지켜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오가노이드를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재생치료제, 뭐 인공장기 이런 거를 실제로 인간에게 적용해야 될 때, 그때는 또 어떤 가이드를 적용해야 될까라는 걸 선제적으로 조금 고민해야 될 때는 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아직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지는 않은 정확하게 거예요.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과 센터장님께서는
들어가는 오가노이드를 연구하실 때 이런 세포를 어쨌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혹시 본인의 세포를 가지고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이 경우에는 그런 심의가 필요 없을 것 아니요, 같은데.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진짜 본인의 것은 안 되는군요. 네. 본인의 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명확하게 이제 병원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포가 필요한지를 미리 생명윤리 심의를 거친 다음에야 할 수 있어요. 그 내 세포라고 해서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가노이드에 대한 연구가 정말 발빠르게 진행 중이었네요. 오가노이드가 체외에서 배양되는 장기, 유사체잖아요. 그러면 좀 더 발전하면 이 장기 이식 쪽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오가노이드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를 뜻하는 올간과 그리고 뭐뭐랑 유사하다는 전미사인 오이드가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장기라고도 하고 미니장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줄기세포로부터 만듭니다. 이 줄기세포는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성체 줄기세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험실에서 만든 인간의 배아와 유사하게 모든 인간의 세포를 다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분하는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줄기세포 모두에서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장기와 유사한 구조, 그리고 세포 다양성,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나 독성 연구, 감염병 연구, 그리고 향후에는 인공장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인공장기란 오가노이드나 생체 적합성의 소재를 이용해서 이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오가노이드 자체의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대체 장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런 오가노이드 기반 인공장기가 왜 필요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장기 이식 대기자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이미 4만 명이 넘어갔는데 기증 건수는 실제로 10%에 불과합니다. 장기 이식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기증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또 다른 대체 인공장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장기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오가노이드를 재생치료제로 먼저 개발하는 연구들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가노이드에는 조직 재생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줄기세포를 다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오가노이드는 인간의 장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비슷한 장기에 이 오가노이드가 굉장히 쉽게 부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병변 부위에서 직접 재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가노이드 기반의 재생치료제입니다. 저희 팀은 장 오가노이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 오가노이드를 장질환이 걸린 모델 생쥐에게 이렇게 이식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쓰는 이런 내시경 장비를 이용합니다. 향후에 재생치료제를 썼을 때 환자 편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개복수술보다는 이런 내시경 기반의 이식법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장 오가노이드를 이식을 하면 병변 부위에 하루 만에 생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유리한 점이죠. 왜냐하면 장은 배변 활동이 일어나고 이런 음식물이 지나가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병변 부위에 이식된 오가노이드가 생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식을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가 되면 이 병변 부위가 완전히 회복해서 정상장처럼 이렇게 깨끗한 모양을 다시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재생치료제로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지금 현재 한 2-3mm 정도 되는 이 작은 오가노이드를 인공장기 수준으로 부피도 크게 하고 사이즈도 길이도 길게 할 수 있다면 정말로 대체 장기로 인공장기로 저희가 이식에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오가노이드 기반의 바이오 산업 생태계는 전후방 산업에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금 말씀드린 재생치료제뿐만 아니라 실험동물을 대신할 수 있는 CRO 사업이나 그리고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밀 의료에까지 오가노이드가 활용될 수 있고요.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를 비롯한 이런 정부 출연 연구소나 그리고 학계 그리고 산업계 모두가 함께 오가노이드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을 위한 오가노이드까지 등장을 한다면 생명 연장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가노이드 기술이 발전할수록 질병 치료 분야도 함께 발전을 할 텐데요. 지금 이 오가노이드를 통한 질병 치료 연구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오가노이드 가지고 진짜 이식하는 장기를 만들게 되는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치료제, 질병 치료제를 평가하고 발굴하고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더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개인의 어떤 역분화 줄기세포주, 나의 맞춤 역분화 줄기세포주로 나만의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어서 맞춤형 비임상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항암제도 맞춤형으로 이 사람한테 제일 잘 맞는 거,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그러면 효과가 네. 정말 네, 맞습니다. 탁월하겠죠. 네, 네. 이제 그거를 계속 개발하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시점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오가노이드 은행에 미리 본인의 세포들을 좀 기부해서 자신의 오가노이드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긴 하겠네요. 즉 정리하자면 그 맞춤형 치료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암뿐만 아니라 모든 약이나 수술, 그다음에 치료 같은 것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맞춤형 치료가 보편화가 된다면은 치료도 훨씬 빨라지고 심지어 사망률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가노이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제 오가노이드 병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가노이드 은행을 이용을 하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하건 개인 맞춤형의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칩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런 플랫폼에 내 오가노이드들 중에 주요 장기에 대한 오가노이드들을 거기에 탑재를 하게 되면 나의 맞춤형의 아바타 모델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이 오가노이드 병원에 먼저 보내서 어떤 약물들이 가장 나에게 최적인지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먼저 평가를 받고 최적의 용법이나 용량들도 결정할 수 있겠죠. 그걸 오가노이드 병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네. 진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겠네요. 생명 연장 그리고 맞춤형 치료만 해도 사실상 이 질병에 대한 걱정은 크게 줄어들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오가노이드는 너는 정말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 트렌드가 여러 가지 분야를 융합시키는 연구가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혹시 오가노이드도 좀 융합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아, 그럼요. 융합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뇌 오가노이드의 뇌의 신호를 센싱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달아요. 그러면 뇌 오가노이드가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꿈을 꾼다 표현해요. 뇌 오가노이드가 학습을 한다. 근데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뇌 신호, 우리가 그 동물이나 인간의 뇌 조직에서 나오는 특정한 신호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오가노이드에 측정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꿈꿀 때 내는 파수, 특정한 그 부위에서 일부의 신호를 보인다는 건데 이제 그를 우리가 표현해서 꿈을 꾼다 내지는 학습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성숙화가 진행이 되고 좀 더 커지고 융합 기술이 발달한다 그러면 저희의 머리에 오가노이드가 그럼 이건 저일까요? 아니면 그거 할까요? 라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언제쯤 예. 오겠죠. 많은 그렇군요. 생명 윤리적인 고민이 필요한 네, 시기네요. 네. 센터장님, OI 외에도 또 확장되고 있는 오가노이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최근에 이제 나온 기술이 면역 항암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약효를 예측하는 기술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오가노이드를 이용을 하면 환자로부터 그 암 조직을 떼서 밖에서 암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하면 이런 면역 항암제의 약효를 훨씬 더 확실하게 좀 테스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발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확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떤 기술적인 한계랄까요? 오가노이드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오가노이드는 느끼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고도화된 생물학적인 산물이에요. 살아있는 걸 다루다 보니 우리가 찍어내는 공산품하고는 최종 산물이 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면 그냥 A4 용지를 똑같이 찍어낼 수는 있는데 만약에 A4 용지를
장인이 한 땀 한 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A4 용지가 그럼요, 아니에요. 미세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도 오가노이드가 좀 그런 수준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산업화해서 규격화하고 재현성 있게 대량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식약처나 정부 부처에서도 굉장히 오가노이드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를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생명공학 또 바이오 산업 하면은 이 윤리적 문제가 꼭 따라다니더라고요. 항상 이 오가노이드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따라오나요? 네, 일부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뇌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파나 또 그게 생각 이런 것과 완전히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고민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뇌 오가노이드 말고 이제 저희가 신약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인 장기에 대한 오가노이드에 대한 부분은 좀 다소 윤리적인 우려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전분하는 줄기세포 중에는 배아 줄기세포를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배아는 여전히 배아를 파괴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연구자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배아 줄기세포와 똑같이 분화 능력을 가지면서도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그런 줄기세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저희가 윤리적인 문제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지게 되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가노이드는 인체 유래물이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고 모든 연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앞으로 오가노이드의 발전을 위해서 꼭 이 부분은 내가 이루고 싶다 하는 거 있을까요? 그걸 이루고 싶다 해서 참 이뤘으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이제 요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은 있어요. 오가노이드를 정말로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때 오가노이드 이런 요건을 가져야 된다라고 고민을 해보면 1번은 이제 좀 더 성숙화돼야 되는 거겠죠. 아까 네. 우리 처음 얘기했던 인체 유사도. 어떤 오가노이드가 오가노이드일 건가 하는 문제, 인체 유사도를 계속 증진시켜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표준화의 문제. 어떤 기능과 구조와 구성을 가진 거를 우리가 표준 오가노이드라 할 건가 하는 문제고, 이제 그런 요건들이 갖춰지면 그걸 가지고 활용할 거에 대한 연구는 제가 이제 실제로 인공 실험체니 내지는 우주 바이오의 오가노이드를 이용하는 부분이니 하는 융합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융합 연구를 통해서 오가노이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가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근데 다만 그 전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가노이드에 대한 이제 지금 기대가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유전자 치료제도 그랬어요. 막 기대가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데스밸리를 맞았는데 죽음의 계곡을 맞았어요. 그때가 과도한 기대에 의해서 그만큼 효과가 안 나왔을 때, 네, 시장에서는 그걸 데스밸리라고 불러요. 오가노이드에도 지금 이제 막 기대가 올라가는데 오가노이드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네. 과도한 기대가 혹시 시장에 데스밸리를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이제 그걸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네,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정부 정책도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당부가 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요? 제가 오가노이드 연구를 시작한 지 이제 딱 10년이 되는 해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장 오가노이드가 오가노이드 미니 장기라고 하지만 한 2, 3mm 정도에 불과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러 기자분들이 오시면 미니 장기가 왜 이렇게 작아요? 라고 하시거든요. 미니지만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자, 인간 세포는 맨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걸 세포라고 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가노이드는 이제 수 밀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키운 거라고요. 그게 한 1000배 정도는 키운 거잖아요, 원래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더 키우고 싶은 거죠. 앞으로 남은 제가 연구 생활 동안은 이제 실제로 인간의 장기 수준으로 대형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가노이드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 더 건강한 세상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 시간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두 분의 활약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 이쓰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이수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과학도시 대전광역시가 첨단 기술로 안전도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바로 실시간 도시 빅데이터 융합 119 재난대응 플랫폼 개발을 완료한 건데요. 이 플랫폼은 도로,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또 분석해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랍니다. 더 쉽게 말해 대전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지점 근처에 있는 시민에게 화재 정보 문자를 전송할 수 있고요. 화재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현장 사진을 제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양방향 알림 서비스 개발은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장애인에게도 장애 수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요. AI 기반 번역 알고리즘을 통해 언어의 장벽도 해결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대응,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그날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은 쭉 계속됩니다. 이수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발사한 초소형 위성이 지구와 영상 수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우주 스타트업에서 국내 첫 상업용 초소형 관측 위성 옵저버 1A를 발사했는데요. 옵저버 1A는 세계의 주요 도시를 촬영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쿠퍼티노, 이라크의 바그다드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위성 사진을 전송해 왔습니다. 옵저버 1A는 25kg급 위성 중에서 설계부터 제작, 발사, 영상 분석까지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한 세계 첫 사례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지구를 모니터링하고 신속 정확한 영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우주강국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수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수다. 네, 오늘 이 시간 생명 연장의 키워드 오가노이드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AI와 빅데이터가 과학 발전의 핵심 동력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가노이드가 그 지분을 싹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오가노이드의 최신 이슈 제가 즐겨찾기 해놓고 매일매일 살펴볼게요. 네, 우리 솔빈 씨 학구열이 또 1 추가됐습니다. 두 분은 오늘 어떠셨어요? 과학도시 대전의 대표적인 과학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예. 온전히 오가노이드 기술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세상을 보는 굉장히 많은 시선이 있는데 과학으로 오가노이드를 봐주셔서 저 또한 영광이고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님들께서도 굉장히 오가노이드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